지들 이제 기름 제대로 이제 퍼올려 본 적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는 인간들 있어. 한국 사람들. 쟤네들 왜 증산 안 해줘? 싸가지 없이. 아니 지금 기름값 이렇게 올랐으면 좀 증산 좀 해주면 안 돼? 이 얘기는 기름 한 번 안 퍼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모르고 하는 개소리다. 2022년 7월 6일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작합니다. 저거 저랬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석유랑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무슨 이란에 대한 석유화학 산업을 또 제재를 해? 니네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리고 일주일 뒤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합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더라고요. 간다요 생각에는 바이든이 애초에 사우디랑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이란이 미국의 소나기에서 쥐락펴락 당할 가능성이 정말로 낮거든요. 그럴 바에는 우리 이쁜 사우디가 싫어하는 이란을 그냥 더 조져버리고 사우디가 증산을 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바이든 정부가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다. 근데 문제는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갔더만 증산이 없었던 거야. 그게 또 환장할 일인 거지. 사우디가 이란 싫어한댔죠. 그래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 사우디를 만나는 바이든 정부. 미국은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증산이 뭐요? 더 캐라는 거요. 더 뽑아내고 더 생산하라고. 이란과 사이가 들어온 사우디가 증산하기 바라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7월 6일에는 이란 석유화학 제재를 하고 7월 15일에는 사우디를 방문했다. 며칠 차이 안 납니다. 일주일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바이든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질문 폭탄을 어마무시하게 뒤져라 봤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사우디 왕세자랑 화해하실 겁니까? 무슨 대화하십니까? 석유값 오지게 올라서 사우디 왕세자한테 제발 증산하려고 부탁하러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가십니까? 하면서 난리가 나요. 바이든이 열 받았었거든 그때. 바이든이 사우디 관련된 질문만 받으면은 욱하는 게 있어요. 공식석상에서 기자들이 어그로를 끄니까 빡쳐가지고 바이든이 막. 왜냐하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우디 왕세자를 국제 왕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도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댕겨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 왕세자 만나는 게 엄청 민망스러운 자리에 솔직한 얘기로. 왜 그렇게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사우디 왕세자를 깠냐면 자말 카슈크지라고 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터키에 있던 특파원이었거든요. 근데 터키에서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죽어. 2018년에 터키에 있던 사우디 영사관에서 죽고 나서 나와서 실려가. 그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잘 안 나와 있어. 사우디가 공개를 안 해가지고.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가서 차 한잔하러 들어갔더만 CCTV에 실제로 보니까 이 양반이 들어가는 건 나오는데 나오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사우디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구라를 쳐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펄펄 뛰면서 사우디 니네 지금 이 양반 살아있는지 아닌지 빨리 증거를 대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양반이 어디서 죽었어? 아무리 취해법권 지역이더라도 사우디의 영사관 안에서 죽은 거잖아. 근데 그 사우디 영사관이 어디 있었어요? 터키 영토 안에 있던 거잖아. 터키 입장에서는 지금 에르도안이 뭐로 어떤 빨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야? 강력한 터키 군대, 강력한 터키의 안보, 강력한 터키의 민족주의, 터키 국가주의, 국뽕 이런 거로 지금 해먹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근데 터키 안에서 터키의 동의도 없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자기들 멋대로 누구를 죽였다. 지금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이 양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면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쳐요. 터키 땅이니까. 아무리 취해법권 지역이더라도. 저희가 근데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사우디가 살해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자말 카슈크지가 원래는 터키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튀르크 민족이었는데 이 양반의 할아버지가 사우디 왕실의 주치의였대요. 이 양반 할아버지 때 사우디로 건너간 거야. 터키 사람이었는데. 그럼 뭐야 지금? 위대한 튀르키의 민족을 죽인 거야 사우디가. 터키가 지금 민족주의나 이슬람주의 국뽕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자세한 건 나중에 터키 편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 결국에는 사우디가 인정을 해. 언론이 죽은 걸 확인했다. 근데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우발적으로 싸움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사망한 거지 우리가 일부러 살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또 시신은 그럼 어디에 처리했느냐? 우리가 관련된 전문가한테 잘 처리했다. 잘 처리했대. 뭔 소리야 그게. 누구한테 처리했다는 거야 도대체. 시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밝혀진 게 없어요. 실제로 CIA도 사우디 왕세자 MBS 무함마드 빈 살만을 줄여서 MBS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빈 살만이 저 언론인을 제거하라는 오더를 내렸다라고 미국 CIA도 지금 결론을 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근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화해를 해. 에르도안과 사우디 왕세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에르도안 저 양반도 저 사우디 욕한 것도 자기 지지율 때문에 이제 난리친 거지, 터키랑 사우디가 뭐 그렇게 사이가 더러워야 되고 막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화해할 건 해야죠. 문제는 근데 뭐야? 미국이죠. 당시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던 조 바이든이 저 사우디 왕세자 저 사람은 인권도 모르는 아주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권도 모르는 애랑은 겸상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지금 2022년 7월 15일에 지금 겸상 중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이 바이든이 사우디 중동 순방 간다고 했을 때 가서 화해할 거냐 왜 가냐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거야. 질문이 얼마나 지금 민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겸상을 하시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인플레가 터지고 있고 고유가 고천연가스까지 개판이 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증산을 해줘야만 그나마 이 고유가 사태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방문을 한 거겠죠.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바이든이 실수한 게 뭐냐면요, 지금 사우디의 실제 실권이나 여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얘야. 이 양반 빈살만 영화를 이제 바이든이 만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저 왕세자랑 대화 안 한다. 저 사우디 왕세 새끼랑은 말 안 섞고 겸상 안 할 거고 사우디 왕을 만나서만 할 거다. 겸상은 사우디 왕이랑 해야지 라고 당선되고 나서도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미 사우디의 모든 권력과 실권은 무함마드 빈 살만 MBS에게 있을 것으로 너무나 확실시되고 있어요. 대부분 봐봐. 최근에 G20 정상회담 아니면은 뭐 경제협력 기구나 정상회담 같은 거 이제 막 하면 사우디 대표로 누가 가요? 이 양반 안 가요. 거의 나이도 많고. MBS가 가. MBS. 근데 왕이랑만 대화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 그렇게 바이든이 모든 체면 다 개구기고서 빈살만을 만난 거예요 이번에. 자, 근데 만나자마자 사우디가 증산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건 사우디발 얘기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얘기를 해. 만났는데 증산할 것처럼 얘기가 됐어.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미국이 이 얘기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모든 증산에 대한 내용은 오펙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증산될 거라고 얘기하자마자 증시가 올라갔다가 바로 사우디의 이 드립 이후에 증시가 또 개박살납니다. 참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자, 근데 이게요, 석유 증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이걸 알아두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떠한 뉴스를 보든 간에 그 뉴스가 보도한 내용의 의미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오펙이 10만 배럴 증산을 했대요. 그럼 그거 보자마자 이제 석유값 내려가겠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저 10만 배럴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 개발을 시작했대. 내가 그래서 양을 봤거든요. 3발에 핍니다. 이제 러시아 필요 없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직접 천연가스 개발을 시작했다. 이제 다 필요. 이거 개소리라고 앉아 있어. 또 양이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그게 천연가스의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 지금 개발이 될 예정인지도 같이 평가를 해야 돼. 내가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 개발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떨칠 수 있으면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천연가스가 필요가 없을 정도인지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소리하는 애들로부터 우리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석유랑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일단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석유를 증산 요청했대.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사우디나 특정 중동아랍 국가한테 증산을 요청했대.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 증산을 요청했다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우린 알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뭔 의미가 있는지. 지금 베네수엘라 아시죠? 여러분들 유전 아세요? 땅에 기름 처박힌 데야. 석유를 퍼낼 수 있는 이 유전이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중진류라고 해서 좀 끈적거리는 기름이라서 좀 머리 아프긴 한데 어찌되었든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가 유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유전이 있는 곳에 이제 시추를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시추를 중간에 중단을 한 데가 많아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게 경제 제재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졸라게 시추하다가 스탑된 데가 많아. 근데 중간에 중단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석유 시추를 안 해요. 뭔 말이야 이게? 석유를 증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스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증산을 우리가 이만큼 하면은 계속 저 유전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 증산입니다. 계속. 이번에 유가가 올랐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증산 잠깐 할게. 이제 유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중단할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한번 퍼올리면 계속 가야 돼요. 그만치. 이 얘기가 뭐야 지금. 가끔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중동아랍 쟤네도 졸라 이기적이다. 증산 안 해주고 쓰레기 갖다 지들만 먹고 살겠다고 고유가 때 안 풀고 졸라 비싼 값에 지들 팔아먹으려고 저러고 있다. 개빡친다. 이런 똥글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뭐냐면 미국이 중동아랍 국가들한테
증산을 요청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유가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한번 시추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그 증산을 빨리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증산 요청은 그냥 증산 요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야 그게.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바이든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도 사우디가 그렇게 많은 양의 증산을 안 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제가 한국 석유공사의 리포트가 있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석유 개발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추를 시작하잖아요. 저 시추 한번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20에서 30년 동안 퍼올린대요. 뭔 소리야 지금? 사우디가 증산을 얼만큼 할지, 인플레이션이 정말 종식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증산을 했어. 그러면 그걸 30년 동안 계속 퍼올려야 된다는 얘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단하면 더 이상 시추 안 된댔죠?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늘릴 수도 없다는 거야. 그걸 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 간단하게 그냥 퍼올리다가 잠깐 쉬었다 하자, 뭐 이게 안 된다. 이 개구멍 이름이 유정이야. 개구멍 잠깐만 막았다가 다시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알아보니까요, 한번 뚫으면 이 압력을 이용해서 기름이 콸콸콸콸 빠르게 계속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식이 있대요.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압력이 위로 좀 솟아나게끔 그 압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스답한 다음에 추를 해도 시추가 되기는 되는데 초당 시추되는 석유의 양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야. 첫째로 일단 그 이유야. 그리고 둘째로 이걸 스답을 하면요, 이 기계도 어마무시한 비용으로 다시 수리를 한 다음에 재장착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 이게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기름을 푸는 애들이 봐봐, 지금 얘만 보면은 얘 그냥 여기 한가운데 있네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야. 대부분의 중동아랍은 이런 퍼올리는 거 여러 개가 있으면 바로 그 근처에 정유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저 오일 펌프가 있는 그 주변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 증산을 안 한 데가 있어. 증산을 한 번도 지금 안 했는데 어마무시한 양을 증산하려면은 정유 공장이 없고 유전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곳에다가 저 정유 공장과 오일 펌프들을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정유 공장은 최소한의 석유가 계속해서 들어가줘야 고장이 안 납니다. 이 정유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스답이 되면 안 돼. 정유 공장 아시죠? 정유 공장에 석유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층이 달라져요. 증유탑에서. 그럼 맨 위에 이제 LPG,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가솔린이 나오고 그 밑에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유, 증유, 찌끄레기, 아스팔트 이런 게 이제 층별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스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아랍 국가한테 지들 이제 기름 제대로 이제 퍼올려 본 적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는 인간들 있어. 한국 사람들. 쟤네들 왜 증산 안 해줘? 싸가지 없이. 아니 지금 기름가 이렇게 올랐으면 좀 증산 좀 해주면 안 돼? 이 얘기는 기름 한 번 안 퍼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모르고 하는 개소리다. 증산을 한 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석유를 생산하다가 이 시추기계 같은 거, 오일 펌프 같은 거를 중간에 폐쇄하려면 폐쇄할 때도 비용이 어마무시하대요. 폐쇄하기 전까지 최대한 유전해서 기름을, 석유를 뽑아내서 최대한 팔아야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추하다 말고 스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봉인을 하고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고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땅 지표면으로 석유 나온 것도 처리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머리 아프다 그러더라고. 생각보다. 만약에 기름값이 너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오일 펌프가 너무 많아. 그럼 그냥 태워버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생산된 거를 그냥 안 팔고 태워버리는 게 낫대요. 왜냐면 스답은 또 안 되니까. 요런 게 또 있다는 거야. 이거를 예비율이라든가 이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 생산량을 맞춰야 될까 굉장히 머리 아프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증산 요청을 바이든이 했지만 사우디가 증산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펙이 증산을 한다는 발표가 나오긴 하는데요. 뭐 제대로 된 증산은 제대로 안 돼요. 정말 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바이든이 7월 15일에 왕세자를 만나고서 집에 가잖아. 근데 며칠 뒤에 7월 19일에 바로 4일 뒤에 이란에서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 푸틴과 이란 대통령 셋이 만납니다. 말은 뭐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만났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건 그렇고요. 7월 19일 만남에서 러시아가 이란의 천연가스 개발에 한국 돈 52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가 러시아거든요. 2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천연가스를 개발을 많이 못했어요. 경제 제재 때문에. 미국 제재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 지금 이란이. 이제 뽑아서 팔아먹어야 돼요 이란이. 하필이면 그 이란의 천연가스 개발에 러시아가 선빵을 쳤다. 52조. 한동안 천연가스가 필요한 건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위해서 한동안은 무조건 원자력 발전과 LNG, LPG,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최소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LNG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와 2위가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지금 저는 좀 피곤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아마 앞으로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이란과 러시아가 손을 더 잡으면 미국은 빨리 이란이랑 사이가 관계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미국이 이란과 친해지는 만큼 사우디랑 멀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손을 놓자니 이란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란이랑 친해질 것이고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 있는 상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오펙이 아니에요. 오펙 플러스. 오펙이 뭐예요? 일단 석유 수출국 기구죠. 근데 오펙 플러스는 원래 오펙은 대부분 뭐 베네수엘라 포함해서 중동아랍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기존의 전통적인 산유국들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중동아랍 외에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도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도 끼자 해서 만든 게 오펙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오펙 플러스가요 사우디랑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이 8월 3일에 나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발표가 나와요. 여기서 증산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 하루 10만 배럴. 몇 달 전에 근데 오펙 플러스가 7, 8월에 하루 65만 배럴을 증산할게라고 한 5, 6월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야 지금? 이미 7, 8월에 65만 배럴 증산을 했고 거기에 또 10만 배럴이니까 최근 65만 플러스 10만이네요.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가 몇만 배럴인지 아십니까? 미국 한 나라가 1100만 배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2021년 기준 하루 1900만 배럴을 사용합니다. 생산량도 많은데 소비량도 많아요. 유럽 국가들 전체가 하루 1500만 배럴을 사용합니다. 중국이 1400만 배럴을 사용해요. 소비량만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유럽연합은 사실 유럽의 각각의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전체를 합하면 1500만 배럴이니까 그 다음으로 많겠네요. 그 다음 중국이 많고요. 한국이 하루에 지금 250에서 300만 배럴 정도를 써요. 지금 65만 배럴을 증산했는데도 석유값이 잘 안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석유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루에 지금 10만 배럴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 다 합해봐야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만 배럴을 추가 증산한다는 게 이 모든 24개 국가가 합해서 10만 배럴이라는 게 아니라 한 국가당 10만 배럴 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배럴을 24개 국가니까 240만 배럴 추가 증산이네 하루에.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하루 동안 쓰는 만큼 증산한 거 결정한 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증산 하나 만나란 얘기예요. 저 10만 배럴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근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그 석유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다 달라가지고 어찌되었든 석유값은 지금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정상적으로는 내리고 있지 않다. 증산을 했다라는 게 하루에 한 250에서 300만 배럴 정도 이제 증산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미국이 하루에 1100만 배럴 생산했댔죠. 러시아가 하루에 몇만 배럴 생산할 것 같아요? 러시아 혼자 1070만 배럴 정도 생산합니다. 3만 배럴 정도. 비슷해요 미국이랑. 근데 러시아는 소비량 자체가 200에서 300만 우리나라랑 비슷해.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많으니까.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생산하는 망치 잘 안 써요. 대부분을 저장해뒀다가 팔아먹습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둘이 합하면 한 2200만 배럴이요 하루에. 오펙 플러스 다 합해봐야 지금 하루에 200만에서 250만 추가 증산해봤자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잠긴 만큼 증산이 돼야 돼요. 안 그럼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간다요가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이런 거 잠그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제정신 안 박힌 애들이 또 중동아랍이 그럼 석유를 팔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냐. 오히려 중동아랍한테는 좋은 기회다. 러시아는 어차피 패망할 것이고 중동아랍은 이번 기회로 석유를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증산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이고 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석유의 유통체계라던가 천연가스 유통체계도 잘 모른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모르면서 똥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휘둘려서 뉴스 볼 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러시아가 빨리 꼬랑지를 내려서 러시아가 이제 정상적으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팔 수 있게 되든 아니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꼬랑지를 내려서 러시아가 이득을 보는 거로 쇼부를 봐가지고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석유를 팔든 그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올해 안에는 최소한 고유가가 쉽게 잡히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고유가가 잡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꼬랑지를 내일든 말든 간에 뭐 그걸 무조건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결론으로 가든 간에 천연가스나 석유값은 굉장히 잡히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석유값은 잡혀도 천연가스 가격은 진짜 정말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걸 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전 세계의 유가가 잡히고 천연가스 가격이 잡히려면요 전제가 필요해요. 학문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대전제를 깔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감성적으로만 세상 보고 살면 아무 생각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감성으로만 세상 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석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나아지려면 무조건 이 생각부터 해요. 러시아가 일단은 망하고 석유 가격이 나아져야 돼.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러시아가 실제로 잠가라 밸브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해가지고 지금 인플레도 온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까지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러시아가 지금 지들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객기 부리고 있어요. 지금 들어 누웠어 이 사람 길바닥에 얘네. 근데 이거를 쌩까고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던 천연가스와 석유만큼 전 세계에서 다른 곳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기존에 러시아가 생산하던 것만큼 LPG나 아니면 다른 천연가스 생산하던 나라들이 증산하면 되겠죠. 석유도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러시아가 생산하던 것만큼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면 되겠죠. 앞서 말했지만 증산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증산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되지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증산 과정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어렵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생산하던 만큼 중동아랍에서 생산하게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려면 LNG선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중동아랍에서 유럽으로 가는 LNG선도 많아져야 돼요. 아니면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 보내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만들든가. 지금 러시아가 독일로 보내는 대부분의 천연가스 파이프가 발트의 바닥으로 가거든요. 발트의 지금 수심 깊어봤자 400m입니다. 발트의 평균 수심이 55m예요. 제일 깊은 데가 400m야. 지중해 지금 제일 깊은 데가 5000m거든요. 평균 1500m입니다.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전 세계에 몇이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남은 건 하나거든요. LNG선입니다. 곧장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라던가 전 세계의 조선소에서 이제 빨리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이 LNG선으로 실기 전에 과정이 필요해요. 액화 플랜트 시설. 천연가스가 LNG가 돼가지고 실어 날라지는 과정을 알아야 돼. 자, LNG가 뭐냐? 리퀴드 내추럴 가스예요. 액화 천연가스, NG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LNG 액화 천연가스화 해야만 이 LNG선에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액화를 하는 플랜트가 필요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지금. LNG선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LNG선을 백날 많이 만들어도 액화 플랜트 시설이 LNG선에 실어 나르는 것보다 규모가 작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에 하필이면 우리나라 대우건설이 이제 수주받은 건데 나이지리아 LNG 플랜트 시설 공사를 이제 수주받았더라고요. 5조짜리야. 이거 66개월 걸린답니다. 이 5.5년 걸리는 나이지리아 액화 플랜트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800만 톤입니다. 난 그래서 저 800만 톤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LNG를요. 2,500만 톤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1년에 2,500만 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1년에 800만 톤 액화할 수 있는 액화 플랜트 시설입니다. 이런 전제가 다 깔려야만 러시아가 잠그든 말든 러시아가 객기를 부리든 쌩까고 러시아를 모든 부분에서 배제시키고 전 세계가 저렴한 적정 가격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러시아를 쌩까고 러시아를 조지고 싶으면 중동아랍이나 미국이나 이런 산유국들만으로 러시아를 배제한 채 LNG 플랜트를 짓고 LNG선을 수많은 조선소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유통을 하는 이게 해결이 되는 방법을 빨리 내놔야 돼요. 저도 러시아 없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우디 같은 독재 국가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싱가포르처럼 2대 세습하고 3대 세습 준비하는 나라도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독재 국가들이 설치지 않게 하려면 강력하게 경제 제재가 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얘네를 경제 제재 했을 때 다른 나머지 나라들은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일단은 지금 유럽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유럽이 지금 진짜 개박살 났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 천연가스 판매량 1위인 러시아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지들도 또 사서 지금 잠가라 밸브하기도 하고 지금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더라고. 간다요 저 또 무식하다. 전 세계에서 LNG 가장 많이 판 국가는 호주라고 한다. 맞아요. 러시아가 지금 판매하는 가스는 PNG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천연가스예요. 얘는 액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액화를 한 것만 가지고 팔아먹은 양만 따지면은 호주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전체 천연가스로만 따지면은 러시아가 더 많이 판 게 맞아요. 근데 LNG로만 따지면 호주가 많이 판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바로잡고 갈게요.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복잡한 국제정치와 복잡한 에너지
에너지 유통 상황과 이런 걸 다 염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가 좀 아픕니다. 지금 미국은 급한 거예요. 최근에 미국이 수출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LNG 수출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미국은 지금 지그들 거 쓰던 것까지 일단 최소화해서 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으로. 왜? 안 그러면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나 더 올라서 진짜 항복하고 러시아하고 손잡을지도 모르거든요. 자기들의 동맹국을 지켜내고 자기들의 동맹 체제를 지켜내고 나토를 유지시키려면은 자기들 제살 깎아먹기라도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이 지금 면도 안 서고 엄청나게 난처하고 민망스러운 만남을 했던 거죠. 엄청 급한 거예요, 바이든이 지금. 왜 여기까지 가가지고 왕세자를 만났겠어요, 바이든이. 지금 현재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간다요가 오늘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정말 천연가스, 석유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둘째로 그 천연가스와 석유의 유통도 정말 중요하구나. 천연가스와 석유가 특정 나라가 많대. 많은 게 끝이 아니다. 많이 매장되어 있는 산유국들이 증산을 또 얼마나 할 것인가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증산을 했다 한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면 LNG선에 실어야 되는데 LNG 플랜트 시설을 또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중동아랍 국가 이란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미국이 부여잡고 어떻게든 러시아에게는 안 빼앗기려고 하는 사우디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도대체 어떠한 나라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다음 시간부터 이란의 역사와 사우디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이란과 현재의 사우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